네, 안녕하세요. 이산화과학학원 김태경 선생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은 구평 생명과학원 전체적인 해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문제는 쉬웠는데 체감되는 상태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랐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지 그림 한번 그려보고 총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약하면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쉬웠죠?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킬러급이 다 배제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시험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도 수능이랑 비교해 보면 유전 문제는 훨씬 쉬웠고요. 개념 문제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그러나 6평 문제도 되게 쉬웠지, 그치? 6평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자료가. 그거 외에는 딱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구성은 6평보다 좀 부담스러웠던 건 추론 문항이 2문항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6평에서는 전도 속도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출제가 됐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개념 문항이 13문항이 나오긴 했는데 자료 해석 문제에서 약간 독특한 문제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렵다는 뜻 아니고요. 추론 문항의 구성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전도 속도 하나, 근수축 하나, 나머지 유전에서 나왔죠. 근데 유전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쉬워졌어, 그렇지? 그래서 유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급 이렇게 부르는 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도, 근수축, 그다음에 유전에서 핵형 분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변형시켜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약간 난이도 있지만 그게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없죠. 개념 문항에서는 조금 새롭게 보일 수 있는 자료가 6번하고 8번인데 그 이제 호르몬 관련 문제죠. ADH 관련 문제나 혹은 티록신 분비 조절에 관한 건데 이게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자료는 새롭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도 새로운 자료만 나오면 당황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번에 배출된 군집 조사 문제, 요새 특징이지, 그치? 군집 조사 문제는 구조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계산하는 거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지요. 마지막 4페이지에서 유전 문제 2개 빼고는 후딱 풀고 유전은 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18번 문제 보고 좀 짜증은 났을 것 같아. 이제 그 정도인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개념 문항이 어려워져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짜임새 좋게 나온 문제들이라서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적어도 이번 구평 문제를 가지고 수능 전까지 그 사이에 내가 어느 부분을 보완을 해서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중간 점검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수능을 조금 더 다져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1번은 뭐 언제든 생물의 특성이죠. 심지어 이제 기본 문제로 나왔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와 나는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가,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번식해. 번식이니까 뭐 생식과 유전. 자, 뱀은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한 몸의 구조를 갖는다. 몸의 구조가 생활 습성, 몸의 구조가 환경에 적합해진 거고 적응과 진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예시를 동그라미 A로 뚫어놨으니까 그걸 보기를 보면서 해결해 볼게요. 기억, 가는 생식과 유전이다. 맞죠? 니은,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생물의 특성에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기본 개념이지, 그치? 그걸 뱀이라고 해서 딱 찍었는데 뱀이라고 해도 어차피 생물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귿,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뗀다. 뜨거운 물체, 뜨겁다는 자극에 의해서 손을 떼는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그라미 A의 예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 다 맞고요. 자, 이번 물질대사 항상 요즘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온 예시들이 아닙니다. 많이 나왔던 예시들이라서 뭐 EBS 교재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시중에 아무 교재나 다 뒤져봐도 나오는 내신 공부할 때도 만났을 법한 예시들이에요. 가,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어디서 일어나지? 기본적으로 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간은 무슨 기관계? 소화계. 그리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은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되는 동화작용에 해당합니다. 나,
지방은 세포호흡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분해되는 거니까 이화작용이죠. 그리고 동화작용이 됐던 이화작용이 됐던 이건 물질대사고 모든 물질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기 기억. 간에서 가가 일어난다. 바로 나왔네. 맞죠? 니은 나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뭐 나든 가든 모든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디귿 배설계를 통해서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요소는 질소노폐물인 거고 이 질소노폐물은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지. 그래서 이것도 기억, 니은 다 맞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나 이거 깜짝 놀랐네. 내신 문제인 줄 알고. 이거 그냥 언제나 많이 나왔던 그림 자료들이라서 너무 쉽습니다. 자, 동물 P의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한 개당 DNA 양을 나타냈어요. 자, 대놓고 체세포가 분열한다는 표현을 썼잖아. 체세포 분열은 핵상이 언제나 2N. 복제 전, 복제 후, 분열 후에도 모조리 2N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는 피체세포 분열 과정의 어느 한 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핵상 2N에 상동염색체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가지고 중앙에 일렬로 배열을 했으니까 이것은 분열 중기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이제 가그래프는 아까 이게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딱 DNA 상대량 반으로 반띵되는 이 시점에 뭐가 일어난 거야? 핵분열이 완료된 거죠. 아직 세포가 2개 된 건 아니고 딸기 2개 생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포분열 중기세포 어디쯤 있어야 될까? 여기쯤 있겠지, 그치? 왜냐하면 아직은 딸기 완성되지 않았거든. 분열이 진행 중인 거니까, 그지? 보기 기억. 구간 1의 세포는 핵상이 2N이다. 체세포 분열은 언제나 2N이다. 니은. 구간 2에는 나가 관찰되는 시기가 당연히 있다, 저기, 그지? 디귿, 나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났다. 상동염색체가 접합하면 이가염색체가 형성되지. 이 이가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감수 1분열 전기부터 중기까지잖아. 근데 이것은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나 혹은 이가염색체라는 표현은 여기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 거야. 완전 개념 문제지, 그치?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자, 4번은 기관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려워서가 아니야. 문제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가 좋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꼼꼼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요새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문제예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거기서 읽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읽을 수 있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자료인데 A와 B는 소화계와 순환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동그라미 기억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 자, A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흡수한다. 분해하고 흡수합니다. 소화계가 하는 기능이죠. 소화와 흡수, 그지? 자, 그 결과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농도가 증가해서 혈당량이 증가해서 감소시켜야지. 그러니까 누구?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돼야 합니다. 자, B를 통해 A가 소화기였으니까 B는 누구? 순환계, 그치? 순환계를 통해 기억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인슐린은 호르몬이고 호르몬은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는 표현이지, 그치? 맞는 표현이지. 뭘까 지금? 2단원에 해당하는 기관계 관련 문제에 혈당량 조절, 호르몬 운반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봤어. 그렇지? 그래서 2단원이 통합형으로 나온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형태로 어떤 상황 안에서 단원과 상관없이 읽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읽도록 문제가 구성되고 있다는 걸 좀 눈치를 채야 돼. 어렵진 않아. 기억. A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그쵸? 대놓고 분해한다 그랬는데 이걸 이화작용으로 못 읽으면 안 돼. 니은 심장은 B에 속한다. 순환기 중심기관이 심장이잖아. 맞는 설명이지. 디귿 기억은 즉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맞죠? 이 보기는 공부를 적어도 똑바로 했으면 틀릴 수 없는 보기야. 그치? 자, 잘 생각해봐. 아까 인슐린은 뭐 할 때 분비된다고?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량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상황을 엮어보자고. 어떤 상황이야?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로 포도당의 흡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촉진해준대, 인슐린이.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나? 자, 세포 밖 환경은 혈당량일 수 있지, 그치? 근데 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쑤셔 넣는 거잖아. 그럼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갔어요. 아, 혈당량은 낮아졌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디귿 설명은 이 문장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인슐린을 단순하게 혈당량 감소만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당량 감소라는 상황이 무슨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자, 5번은 신경계 문제인데 이 문제도 뭐 자료도 처음 나온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많이 봤던 자료고 내용도 친숙합니다. 다만 기존에 조각조각 냈던 문제가 뭔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느낌은 조금 있어요. 통합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제 그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동공의 크기를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 X가 이미 자율신경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교감, 부교감 중에 하나.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는데 A부터 C는 대뇌, 연수, 중간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에 하나의 신경절이 있다. 당연하지. 자율신경이니까. 그럼 봅시다. A는 당연히 대뇌지요. B는 중간뇌. 그리고 C가 연수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신경절이 있어. 신경절 이전 뉴런, 이후 뉴런. 그치? 근데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중간뇌에 콕 박혀 있어. 그지? 신경세포체가 중추로부터 출발했어. 그럼 얘는 정체가 뭐니? 부교감신경이죠. 이게 교감신경이었으면 신경세포체 위치가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 척수부터 출발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부교감신경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이후 뉴런이 짧아. 요렇게 되죠? 그리고 신경절과 부교감 말단에서는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며 그 결과 동공은 축소되는 거지. 그치? 동공반사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 자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니까 한번 봅시다. 기억. X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다. 그거는 교감신경이지. 얘는 부교감이라서 틀렸고요. 니은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대뇌 겉질 회색질 맞죠? 개념문항. 디귿. B와 C는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중간뇌부터 연수까지가 기본적으로 뇌줄기지. 개념문항이지 이것도.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인데 그동안은 중추신경계 할 때 뇌만 물어보고 그치.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할 때 자율신경만 물어봤다면 이거를 뇌 전체랑 연결해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합형 문항이라는 거지 이것도.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요 놈 조금 읽으면서 당황한 사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자료가 처음 나와서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어벙벙했던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떤 자료가 새로운 것만 제시만 됐다 하면 이게 머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이렇게 멈추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조금 문제인 거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상황부터 보자고. 자, 그러면 어떤 동물 종의 개체 A와 B를 고온 환경에 노출시켜서 더워 이 소리 이제 덥게 만들었어. 그래서 같은 양의 땀을 흘리게 하면서 무슨 소리야? 땀을 흘리고 있으면 물의 손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혈장 삼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땀을 흘릴수록 높아지지. 우리 땀 많이 흘리면 화장실 잘 안 가잖아.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리고 A와 B는 항인효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 대조군이겠지. 와, 항인효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개체를 순서 없이 나타낼 때. 근데 생각을 해봐. 항인효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면 ADH가 적게 분비되면 수분, 재흡수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못 갖고 들어와서 오줌으로 물이 막 나가. 그치? 그럼 몸에 있는 물의 양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야. 그치? 그럼 무슨 소리일까? 혈장 삼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겠지. 즉, A가 AD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사람이고 B는 정상 분비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개념 문항이지. 기본적으로 ADH 기능을 물어봤습니다. 맞고요. 니은 A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 아니라고, 적게 분비되는 개체라고. 디귿 B에서 생성되는 오줌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줌의 삼투압은 오줌의 물의 양이 적을수록 늘어나는 거야. 그치? 그럼 수분제 흡수가 많이 될수록 적게 이제 오줌 양이 줄어들고 오줌 삼투압이 증가하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ADH 많이 분비되고 ADH가 많이 분비되면 오줌 양 줄어들면서 진해지는 거지. 누가 더 진하겠냐고. T2가 더 진하겠지. 그치? 그래서 T1일 때가 높은 게 아니라 T2일 때가 높은 거예요. 원래 많이 해석하던 거야. 그래서 얘는 기억만 맞고 이건 새 그래프야 하고 당황만 안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병원체와 질병. 이건 언제나 나오지. 그치? 요새는 프라이온 빼고 다 나오고 있어. 그치? 그래서 각 특징을 모두 다 학습하고 있으셔야 돼요. 봅시다. 자, A부터 C는 결핵, 무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순서 없이 나타낼 때 결핵은 세균, 그치? 무좀은 곰팡이,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바이러스잖아. 그치? 봅시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해서 X는 C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질환 누구? 아, 에이즈. 자, 그 다음 결핵과 무좀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균에 속한다. 그럼 뭐겠어? B가 결핵인 거고 A가 무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되게 간편하게 나온 문제야. 기억. A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니었어. 그치? 니은 B의 치료에는 항생제가 사용된다. 개념 문제지. 세균은 항생제로. C의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갖는다. 당연히 갖는다. 유전물질을 안 갖고 있는 병원체는 프라이온밖에 없어. 그러니까 A, B, C 모두 유전물질 핵산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읽을 수 있어야죠. 자, 요 문제도 이제 티록신 농도 조절에 관한 건데 그동안은 음성 피드백의 어떤 모식도를 좀 물어봤다면 모식도 없이 그건 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상황을 제시해서 그 상황을 읽어서 음성 피드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문제로 보이고요.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한번 눈치챌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볼게요. 사람 A와 B는 모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대. 자, 생각해봐.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되니? 갑상샘에서 분비되지. 근데 이게 낮아. 그지? 근데 간은 A, B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은 원인을 제시했어. 근데 TSH 분비하고 뭔가 관계들이 있어. TSH랑 지금. 자, 갑상샘을 자극하는 게 TSH거든.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요 관계만 가지고 해석을 할 거야. 자, A, TSH가 분비되지 않아. 즉, 사람 A는 이게 분비 안 되니까 얘가 자극을 못 받아서 티록신이 저하됐어. 이 얘기지. B, TSH의 표적세포가 TSH 반응을 못해. 그럼 얘가 정상 신호를 줘도 얘가 이상해가지고 낮아. 이 얘기지. 그치? 갑상샘 미쳤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나는 사람 기억 니은의 TSH 투여 전후 혈중 티록신 농도를 나타냈거든. 거기에서 기억 니은이 A냐 B냐를 판별을 해보는 거야. 자, 기억. TSH 투여 전에는 낮아. 뭐 당연히 지금 뭐 이게 이렇게 된 상태야. TSH를 투여 전에 티록신 농도가 낮아. 그런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기억은 TSH를 투여를 했더니 정상이 된 거야. 자, 사람 A는 TSH를 분비를 못해. 만들질 못해. 그래서 이거를 투여, 뭐 주사해줬다고 칩시다. 주사해주면 얘를 막 자극했잖아. 그러니까 티록신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즉, 기억이 사람 A였던 거야. 니은, 자, TSH 투여 전에 티록신 농도가 낮았어. 근데 주사를 해도 낮아. 뭔 소리야? 갑상샘이 미쳐가지고 말이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돌아가지고 일을 안 해. 이 상황이야. 그러니까 TSH가 아무리 자극을 해도 똑똑 몰라. 그지? 그래서 티록신 안 만들어.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요. 기억. 동남이 기억은 B가 아니라 누구였어? 사람 A. 니은 TSH 투여 후 A의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죠. 왜? 자극을 안 줘서 일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자극이 정상적으로 오니까 얘는 갑상샘이 일을 하게 됩니다. 디귿.
정상인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TSH의 분비가 촉진된다. 음성 피드백 관련 문항이지. 자, 티록신은 최종 호르몬이야. 그치? 그래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백해서 돌아갈 때 신호가 음성으로 뒤집어지는 거지. 그럼 TSH의 농도가 감소해야 되죠.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촉진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니은만 맞고 단순히 음성 피드백만 물어본다기보다는 자료를 해석하며, 그치?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 해석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니은 문항 같은 경우 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 분비를 못해서 신호를 못 줬어. 근데 있어도 일을 못해. 표적세포가 고장났어. 즉 호르몬이라는 것은 신호 전달 물질이긴 한데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이 수용체가 제대로 감지를 해야 일을 하잖아. 그 과정도 은연중에 쓱 묻어나온 지문이 들어간 거지. 그치? 그래서 나름 자료 해석 능력과 함께 기본 지식까지 같이 물어본 조화가 잘 된 문항으로 보입니다. 이거 공부 좀 잘 해두세요. 어렵진 않지만 잘 짜여진 문제예요. 자, 9번 방어작용. 신유형 절대 아니고 정말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를 간추려서 낸 문제고요. 이것도 짜임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쓸데없는 거 안 물어보고 잘 만들었어요. 자, 항원 X에 대한 생쥐 방어작용 실험인데 정상 생쥐 A와 가슴샘이 없는 생쥐 B를 준비해. 가슴샘은 뭐 하는 데야? T림프구 성숙 장소죠. 가슴샘에서 미성숙 림프가 T림프구로 성숙이 되는 거야. T림프구에는 보조 T, 세포독성 T 모든 것을 포함하죠. 자, A와 B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럼 생쥐 B는 T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특이적 방어작용 자체가 잘 일어날 수가 없어. 보조 T가 동네방네 좀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걔가 없잖아. 그치? 자, A와 B의 X를 각각 2회에 걸쳐서 주사를 하고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봤어요. B 어때? 뭐 되는 게 없지. 당연하다. 가슴샘이 고장나버리면 T림프구 생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작용 자체가 좀 붕괴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상인 A는 어떻게 됐는지 볼게. 처음에 X를 주사해서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때 주사하면 처음 만나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있고요. 요만큼 항체 농도가 높아집니다. 뭐 한 거지? 1차 면역. 나 처음 만났어 이런 얘기죠. 그런데 X를 2차 주사했을 땐 양상이 다르죠. 주사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확 상승을 합니다. 뭐 했어요? 2차 면역을 했어요. 근데 2차 면역의 조건이 뭐야? 기억세포지. 그럼 무슨 소리냐면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는 형질세포고 그 정보를 기억하는 세포는 기억세포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항체 농도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형질세포가 있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읽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2차 면역을 했다는 것은 자 생각해봐. 형질세포는 B림프구가 분화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누가 자극해서? 보조티가 자극해서. 근데 이때 어떻게 돼?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두 가지로 분화가 되는 거지. 즉 이때 항체 만들고 있을 때 형질세포가 만들어질 때 기억세포도 이미 생긴 거고 그걸 갖고 있는 거야. 다만 요쯤 오면 항체가 바닥났잖아. 그치? 그러면 같이 만들어졌다가 형질세포는 이따 다 죽었어. 그치? 얘는 원래 수명이 짧은 세포니까. 근데 기억세포는 수명이 길잖아. 살아남았고 그래서 X를 두 번째 만났을 때 어떻게 돼?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새롭게 분화가 일어나면서 2차 면역을 하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보기 볼게. 기억. 구간 1에 A에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당연하지. 기억세포가 있었으니까 이때 주사하자마자 2차 면역을 할 수 있는 거지. 니은 구간 2에 A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디귿 구간 3에서 A에서 X에 대한 항체는 세포독성 T림프구에서 생성한다. 아무 말이지. 그렇지? 항체는 누가 만든다? 형질세포가 만든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이고 이 자료는 처음 보는 자료는 아니지만 이 김에 충분히 복습을 하셨으면 쉽습니다. 언제나 나오니까. 그지?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기존 구평 문제 재탕한 거죠. 그렇죠?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이제 구평 문제 재탕을 한 겁니다.
거기에 자료 자체는 수능 문제랑 이제 짬뽕 해가지고 냈는데, 아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안 해놓은 친구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요 시점 9월쯤 됐으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좀 한 번씩 쭉 훑어본 친구들은 하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길지만 2점짜리거든. 볼게요. 그림 가는 팔을 구부리는 과정에 두 시점 T1과 T2일 때 팔의 위치와 이 과정에 관여하는 골격근 P와 Q를, 자, T1에서 T2로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 그렇지? 그러면 안쪽에 있는 P는 수축을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Q는 이완을 하겠죠. 그죠? 나는 P와 Q 중 한 골격근의 근육 원섬유마다 X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자, 요거 Z선이야. 근데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느라고 Z1, Z2 구분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표는 T1, T2일 때 각 시점에 Z1으로부터 2 방향으로 거리가 각각 L1, L2, L3인 세 지점이 기니디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동그라미 ABC는 기니디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또 C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대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T1과 T2일 때 각각 L1부터 L3는 모두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해봅시다. 어차피 이 근육이 수축을 하거나 이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태가 돼요. 자, 그럼 수축 상태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 수축 상태일 때. 수축을 할 거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우리 읽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에 기역 구간 어딘가에 놓여있던 위치는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얘가 밀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밀고 들어가다 보면 마이오신이 가서 겹칠 수도 있지. 그러면 액틴만 있는 구간에서 겹쳐지는 구간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자, 그리고 니은 어딘가 구간의 단면이었던 지점은 이미 겹쳐 있어. 그치? 밀고 들어와봤자 계속 겹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단면이 니은에서 니은이겠다. 그 다음 여기 디귿 구간 단면에 어딘가에 위치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어느 지점인지 몰라. 근데 잘 봐. 어떻게 되니? 여기까지가 액틴 필라멘트잖아. 액틴 필라멘트 길이 안 변하지. 근데 이 거리는 여기로부터의 거리니까 이 단면이 디귿 위치인 애는 이미 액틴 필라멘트를 벗어난 지점의 거리인 거야. 그러니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들어가 봤자 어떻게 돼? 어차피 단면은 안 겹쳐. 그지? 그래서 수축 상태일 때는 이런 구조를 보일 거야. 그치? 그런데 이완 상태일 때는 어떨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 시작이 기역 2였어. 근데 기역의 단면 위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바깥쪽에 있는데 땡기면 어떻게 돼? 마이오신이 더 벗어나니까 계속해서 바깥쪽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단면이 기역이었던 데는 계속 기역이야. 자, 이제 단면이 니은 위치인 거리였어. 근데 마이오신이 이렇게 벗어나야 이완이야. 그치? 쭉 잡아당기다 보면 벗겨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단면이 니은에서 시작한 애는 이완되다 보면 기역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지점이 이제 디귿 위치인 거야. 단면이. 그리고 마이오신이 쭉 벗어날 거야. 이게 쭉 벗겨버리는 거야. 그럼 벗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 벗기다 보면 그래도 어떻게 돼? 얘 디귿의 위치는 액틴 필라멘트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완이라서 더 멀어져. 액틴 필라멘트가 따라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단면은 디귿 위치다. 뭔 소리니 이거? 디귿이 여기 있잖아. 그치? 이거네. 이건 안 변해. C가 디귿이었어. 그런데 뭐라고 했어? 이 C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아. 디귿은 H대고 H대가 짧다가 길어졌다는 뜻이니까 이완 상태를 의미해. 이렇게 해도 되고 얘네 둘이 값이 같아. 이거는 다르잖아. 이거는 같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A가 기역. 얘가 니은에서 기역. 순서대로 L1, L2, L3. L1, L2, L3 이렇게 쭉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L1이 L2보다 크다? 아니죠. L1이 Z1에서 더 가깝습니다. 짧아요. 니은. X는 P가 아니야. 이완하고 있으니까 Q에 관한 정보가 되지. 디귿. T2일 때 Z1으로부터 2 방향으로 거리가 L1인 지점은 어디예요? 기역 지점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맞는 게
디귿밖에 없고 이게 아이디어 자체가 신선한 게 아니야. 지금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그치?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상황을 반대로 한번 제시를 한 거야. 그리고 둘 중 하나 선택하게 만든 거.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헤매지 않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디귿만 맞습니다. 자, 11번 어때? 얘도 안 어려워. 감수 분열에 DNA 상대량이 나왔는데 어떡하나? 합이야, 합. 그게 되게 쉬워. 한번 봐봐.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A세트, 나는 B세트에서 결정이 되고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습니다. 연관은 아니야. 자, 그리고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표는 세포 기네디리가 갖고 있는 DNA 합. 그리고 이 기네디리는 1, 2, 3, 4 중에 하나, 동그라미 A는 B보다 작은 값. 요 조건 하에서 찾아봐. 이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어떤 거냐면 그 두 유전자가 모두 상염색체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 상염색체에 하나 X염색체에 있느냐 뭐 Y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하나 상 하나 Y냐 요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라지 B 스몰 A, 라지 B 스몰 B 합이잖아. 둘 다 상염색체에 있다면 자, 순서대로 1, 2, 3, 4세포를 해보면 1세포는 세트에서 합이 4가 나올 거고 복제해서 8, 3세포는 어떻게 돼? 2n에서 n 반띵 4개, 4세포는 그거 다시 반띵 2 이렇게 가겠지. 뭐야? 1 안 나와. 그치? 야, 아니다. 그치? 그래서 다른 탄핵. 자, 그 다음 하나 상 하나 x가 되면 저기 정자를 만드니까 남자 세포잖아. x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이 최대 3. 그치? 그럼 복제해서 6. 자, 그 다음 생각해봐. 얘가 3, 복제해서 6이야. 그치? 근데 남은 숫자가 그럼 1, 4잖아. 누가 되겠니? 얘가 4, 얘가 1이지. 뭔 소리일까? 여기 4, 여기 2, 여기 1이야. 딱 맞지,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3, 니은은 6.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안 어려워.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A는 3이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3이다. 동그라미 니은이 6이니까 2세포지, 그치? 디귿. 리을의 염색체 수는 리을이 어느 세포니? 지금 사이에 있는 3세포 핵상 N이지. 핵상 N은 2N의 절반인 23개라고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는 거야. 자, 전도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6편 때 안 나와서 서운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한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기존 문제도 연습이 좀 탄탄히 돼 있던 친구들이면 아마 이제 그렇게 안 헤맸을 것 같거든. 볼게요. 그림은 A부터 C 지점 D1부터 D5의 위치를 표는 A부터 C,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한번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막전이를 쟀대요. 근데 생각을 해봐.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한번 줬어. 무슨 말이야? 자극 원점이 동일합니다. 자극 원점이 동일해. 그 다음에 P는 D1부터 D5 중에 하나이고 가부터 다중 두 곳에만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냅스 없이 전도되는 거 하나 있고 아마 그걸 대조군으로 해서 비교를 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시냅스가 있어서 전달될 때 어떤 시간차가 벌어지는 걸 하나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부터 C 중에서 두 개의 신경은 각각 두 뉴런으로 구성되고 당연하지. 시냅스 두 군데 있다고 했으니까.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한 개의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는 B인데 A하고 B가 다르대요. 뭔 소리지? 시냅스에 있는 둘은 전도 속도가 같고 시냅스에 없는 애, 전도만 일어나는 애는 걔가 속도가 혼자 달라. 이런 소리지. 그치? 그리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이걸 제시해 줬어. 자, 생각을 해봅시다. 4ms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극 원점은 0초에 바로 자극이 들어갔으니까 0, 1, 2, 3, 4, 4ms인 마이너스 70일 거야. 그럼 ABC 동일한 자극 원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점은 모조리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누구만 가능해? 여기만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가 다 마이너스 70 어딘지 모르겠으나 자극 원점이요.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막전이가 플러스 30도 보이고 마이너스 80도 보이는데 플러스 30 그렇게 많이 보여. 그렇지? 여기 난리 났어. 그렇지? 자, 근데 플러스 30은 6이거든?
4ms에 측정했는데 막전이 변화 2ms. 뭔 소리니? 전도되는데 2ms 걸린 애들인 거야. 전도 시간 2. 자, 그럼 심지어 요 3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A와 B에서 동시에 도착을 한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A와 B에서 동시에 도착한 지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둘 다 시냅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군데만 시냅스가 있고 한 군데 없을 수 있어. 그거 생각해야 돼. 그치?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극 원점은 D1이나 D5가 아니니까 D2, D3, D4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게다가 동시에 도착한 지점이 두 지점 나왔으니까 양쪽이 동시에 도달하는 지점을 찾아야 돼. 자, 그럼 만약에 자극 원점이 D2면 여기가 동시에 떨어져야 돼. 그럼 여기에는 시냅스 있으면 안 돼. 근데 문제는 그러면 B도 어떻게 돼? 요 지점에 동시에 떨어지거든? 그치? 물론 전도 속도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겹쳐. 이게 겹쳐. 저기 한 지점만 겹칠 수 있어. 동시에 도달하는 지점이 불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자극 원점이 D2가 아닌 거야. 그 D2 가정했더니 하나도 안 맞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뭐 하면 돼? 우리 D3 가정해봐야지. D3가 자극 원점이면. 마찬가지야. 양쪽에 2ms 만에 동시에 도착하는 지점. 그리고 여기도 2 동시에 도착하는 지점. 근데 이거 공통 지점이 있어야 돼. 한 군데만 겹치고 나머지가 겹치면 안 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단 둘 다 플러스 30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양쪽으로 거리가 같은 지점이 이렇게 됐든 양쪽으로 가야 돼. 즉 얘는 전도가 일어나야만 해. 그죠? 그런데 한 지점은 B하고 겹치고 다른 지점이 안 겹쳐. 속도가 다르면 가능하지. 자, 한꺼번에 맞추는 거야. 어떻게? 자, 여기 가는데 2ms, 여기 가는데 2ms. 그리고 여기 가는데 2ms인데 얘는 시냅스가 있고 이렇게 가는데 2ms면 이거 한꺼번에 다 맞출 수 있는 거지. 왜? D1이니까. 그러면 얘는 전도. 그럼 다 나왔네. 여기 시냅스 있고요. 얘네들이 속도 같고 얘가 속도가 다르잖아. 그치? 자, 그래서 문제가 쉬운 건데 봅시다. 2cm 이동하는데 2ms, 얘는 속도가 1cm per millisecond. 얘는 2ms 동안 4cm 이동했으니까 얘네의 속도는 2cm per millisecond가 되는 겁니다. 문제 구조 안에서 다 나온 거야. 자, 그리고요, 여기 마이너스 80은 1ms 만에 전도된 지점. 어떨까? 속도가 2니까 여기 오는데 1, 여기 오는데 2 걸렸네. 그 소리지. 딱딱 맞지, 그치? 뭔 소리야? 자극 원점은 D3고요. 그치? 여기는 어디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D4고요. 그럼 여기가 D2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찾았어요. 이제 보기 갑시다. 기억. E는 D2이다. E는 D2 맞죠? 자, 그 다음 D는 동그라미 A는 1cm per millisecond이다. A로 같아야 돼. 그게 뭐야? BC가 같으니까 2cm per millisecond. 자, 디귿 기억이 5ms일 때 5ms 측정하는 거다. 그때 B의 D5 지역을 물어봤어요. B의 D5 지역. 자, 여기 도착하는데 2ms였어. 그치? 근데 전도 속도가 2니까 여기 도착하는 건 3ms겠지? D5 지점. 3ms에 도착해서 5ms에 뭐해? 3, 4, 5 플러스 30이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80이 아니라 플러스 30. 맞는 건 기억밖에 없고 요 정도 문제는 크게 헤맬 건 없는 문제인 거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자료 자체는 제한 조건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무작위로 찾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건데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그 차이가 되고요. 복습은 충분히 해둬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거 봅시다. 자, 최근에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유형이죠. 여러 가지 단일인자 유전을 한꺼번에 내는 방식인데요. 어렵지는 않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3페이지에 낼만한 문제예요. 여기까지 난이도 적절합니다. 볼게요. 자, 가부터 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채에 있다. 형질 세 가지 얘기했는데
두 개의 상염색체니까 당연히 연관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가는 A세트에 결정되는데 라지 A는 완전 우성. 나는 B세트에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중간 유전. 단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면 단일인자 유전이며 대립 유전자에 DEF가 있어. 뭐? 복대립. 근데 우열관계 알려줬어. 아우, 겁나 친절해 문제가. 그지? 복대립. 자, 그래서 기본 요소들은 다 제공했으니까 나머지 감춰놓은 게 많지 않아. 그 일부만 찾으면 되는 문제. 자, 볼게요.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남자 P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B 여자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은 최대 3가지입니다. 볼게요.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라면 이형 접합 사이에서 자손의 표현형은 우성과 열성 2가지가 나와. 이미 짝수야, 그치? 라지 B, 스몰 b, 라지 BB면 중간 유전 여기도 2가지지. 그럼 어떻게 해? 독립이라면 이 and 이 표현형 4가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3가지. 뭔 소리야? 아하, 쟤네 연관? 이 소리야. 쟤네 연관. 근데 뭐 여자 Q는 하나 동형이니까 연관시키기 어렵지 않아. 근데 남자 P의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니까 이형 접합이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상인 또는 상반 둘 다 있을 수 있어. 그게 뭔지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더 줬지? 얘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중에 요런 게 있대. 아, 너무 친절해 문제가. 자, 오케이. 남자 P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지만 자손이 라지 AA, 라지 BB가 나오니까 라지 AB가 연관돼 있어야만 저걸 줄 수 있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남자 P는 AB가 상인 연관이에요. 그럼 여자 Q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B잖아. 그지? 동시에 애가 라지 F, 라지 F, FF가 있어. 복대립에서 이 사람들이 F를 포함하고 있어. 이 소리가 되거든. 마지막 뭐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하나 더 나온 거야. 이 자손 A의 가나다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야. 염색체가 2쌍이니까 인수 2개로 인수분해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 조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표현형이 모두 Q 엄마와 같을 확률. 자, 라지 A, 스몰 A면 라지 A가 발현된 거야. 그치? 그러면서 라지 BB1 확률을 찾아야 돼. 그런데 아빠가 스몰 AB를 주면 라지 BB 만들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아빠가 뭐 준 거야? 일단 라지 AB를 줘야 해. 근데 이걸 줘버리면 엄마는 어차피 라지 B밖에 없으니까 라지 BB 나올 거야. 그리고 A는 라지 A가 우성이라서 뭘 갖다 붙여도 그냥 우성 발현되지. 아하, 무슨 소리야? 가나는 엄마 Q랑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야. 됐어? 그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복대립 다형질이 엄마 Q랑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 나와줘야 돼. 4분의 1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부모가 이 복대립 형질에 대해서 둘 다 F가 가장 열성인데 F를 가지고 있어.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의 FF가 돼버리면 여기 표현형과 여기 표현형 2가지밖에 안 나와서 4분의 1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2분의 뭐가 되든 2분의 1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FF는 없는 거야. FF가 없으면 뭐가 돼? DF나 EF지, 그치? 이렇게 넣어볼게. 자, 우열관계가 D가 가장 우성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가장 우성이니까, 이건 통째로 D 발현. 그치? 그럼 이건 2분의 1인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되니? EF니까 E 발현. 그리고 여기는 FF로 F 발현. 엄마랑 같을 확률, 엄마는 FF 아니니까 뭐야. 4분의 1을 만족하려면 요거밖에 안 되지, 그치? 엄마 요거고, 아빠 이거고, 애는 요거였어, 이 소리야, 그치? 그래서 아빠 DF, 엄마 EF까지 결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반대로 표현형이 모두 아빠랑 같을 확률은 어떻게 돼? 하고 물어본 거야. 자, 아빠랑 같을 확률이야. 아빠는 라지 A가 발현되면서 B에 대해서 라지 B, 스몰 B, 이형 접합이 되는 거야. 중간 유전이니까, 중간 형질. 그걸 만족하려면 엄마는 스몰 B가 없으니 아빠가 반드시
스몰 b를 줘야 해. 요걸 줘야 돼, 아빠는. 근데 아빠는 이때 A가 스몰 a밖에 안 돼. 아, 그럼 라지 A를 엄마가 줘야 되겠네. 엄마가 라지 A를 주시는 건 요거밖에 없네요. 아, 그러면 가나에 대해서 아빠 P랑 같을 확률은 4분의 1. 마지막 다가 아빠랑 같을 확률이 이미 나왔어. 아빠가 DF였어요. DF, 그치? D발현, 그치? 2분의 1이네. 그럼 AND에서 얼마? 이것도 8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니? 자, 14번은 뭐 상호작용이고 그냥 쓱 읽고 푸는 문제지, 그치? 캥거루 쥐와 주머니 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경쟁이죠. 꽃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이득을 줬고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도와 또 이득을 줬어. 그러니까 상리공생이 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했니? 대놓고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종과 종 사이의 상호작용. 종이 달라. 응. 그래서 기억. 가에서 캥거루쥐는 주머니 쥐와 한 개체군을 이룬다가 이미 저기서 틀려먹은 거야. 그렇지? 종이 다르다고. 종이 다르면 개체군이 다른 거죠. 니은 나는 상리공생이 얘가 맞고요. 디귿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뭐니? 잡아먹었어. 포식과 피식. 경쟁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게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수능 문제 변형. 어떻게 변형? 쉽게 변형. 작년 수능보다 쉽습니다. 작년 수능에는 세포가 4개였는데 여기 세포 3개밖에 없거든. 훨씬 쉬워. 봅시다.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고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며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A, B는 같은 종, C는 다른 종. 조건이 그래. 그런데 얘네가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다르니까 EN 이꼴 어쩌고가 값이 다른 거야. EN 이꼴 어쩌고 여기 들어가는 값이 다른 거야. 얘네는 지금. 그치? 자, 그 다음에 B가 암컷이래. 아유, 너무 쉬워. B가 암컷이래. 잘 생각을 해봐. 같은 종에서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얘가 다른 개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성별이 다른 것밖에 없지. 그럼 당연히 개체 A는 수컷이 언놈일 거야. 그치? 그래야 얘네가 다른 개체가 되잖아. 그치? 문제 구조가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자, 그래서 그림은 세포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냈어. 근데 그 기억은 X하고 Y 중에 하나야. 그냥 X, Y 중에 한 종류는 그려주고 한 종류는 안 그려줬어요, 지금. 그리고 가나다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종이 2가지니까 종이 2가지라고 했으면 우리는 뭐? 핵형이 달라. 핵형을 봐야 돼. 염색체의 생김새가 닮은 애가 누구야? 가하고 다잖아. 그치? 얘는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 그치? 따라서 얘네가 같은 종, 얘가 다른 종. 각각 다른 개체. 그럼 얘는 C. 바로 나오지. 그치? 그런데 두 개 다 똑같이 생겼어. 성별은 암컷. C 암컷임. 자, 다만 지금 X 염색체를 그려줬는지 Y 염색체를 그려줬는지 모르겠어? 뭘 몰라. 여기 X 그려줬겠지? Y 2개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X 염색체 그려줬네. 그럼 그려줬으니까 끝났네? 얘는 EN 이퀄 6. 그지? 얘는 N 이퀄 4. 그럼 얘도 N 이퀄 4. X 그려줬으니까 여기 Y 생략됐으니까 얘는 수컷? 아까 둘이 성별을 달랐지. 얘는 암컷, 얘가 B, 얘가 A. 그냥 쫙 나오는 문제지. 그치?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X 염색체가 맞고요. 니은, 가와 나는 모두 암컷의 세포가 되지요. 그쵸? 그 다음 디귿. C의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분의 상염색체 수. X 염색체 2개, 상염색체 4개? 얼마? 3이 아니라 2. 그래서 기억, 니은을 읽으셔야 돼요. 안 어렵잖아. 자, 질소순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질소순환은 개념 공부만 하면 푸는 문제. 어렵게 낼 게 없어. 오케이. 자, 질산화 작용에 동그라미 기억 니은 했어요. 질산화 작용, 질산이온이 되는 작용. 뻔해. 질산이온이 돼야 되니까 얘가 NO3- 얘는 암모늄 이온. 그럼 기억이 모두 여기는 암모늄 이온, 그죠? 여기는 질산이온 순서대로 넣었어. 그럼 의미가 다 살아났지? N2가 암모늄 이온이 됐어요. 뭐니? 질소.
고정이죠. 질산이온이 N2로 탈출했어요. 뭐니? 탈질산화 작용이죠. 개념 공부 있으면 당연히 맞추는 문제야. 자, 그래서 보기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질산이온 아니고 누구? 암모늄이온. 니은. 이런 질소 고정 작용 맞지요? 디귿. 탈질산화 세균은 이에 관여하겠죠. 탈질산화 작용이니까. 그래서 맞는 거 니은 디귿 기본 개념 문제야. 혹시 이 문제 틀린 사람 있으면 공부 안 한 사람 공부했으면 틀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비분리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온 게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고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볼게요. 단은 21번 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HT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 수용이 결정돼. 자, 이제 뭐 읽어야 돼? 일단 염색체는 21번 하나야. 근데 유전자가 두 쌍이야. 연관. 근데 대문자 수용에서 표현이 결정되니 다인자 유전이야. 두 쌍, 연관, 다인자 유전. 자, 어머니 난자 형성 과정에서 21번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Q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난자가 뭔가 비분리 생세포야. 그 다음에 정상 정자랑 수정이 돼서 A가 태어났는데 부모의 경 모두 정상이고요. 어머니 가의 유전자는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이고 21번에 연관이 됐으니까 엄마부터 정리합시다. 바로. 엄마는 21번에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라고 했어요. A의 가의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는 4이다. 근데 여기 4에서 태어난 N은 비분리된 난자랑 만나서 대문자 4개를 갖게 됐어. 많이 갖게 됐어. 그치? 자,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2가지고. 자, 그러면 A는 돌연변이잖아. A 빼고 이 사이에서 동생, 정상 아이가 태어날 때는 표현형은 최대 2가지가 가능하고 유전자형은 최대 4가지가 가능한 상태야. 이 조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빠를 찾아. 그러면 A도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찾을 수 있어. 이 소린 거야. 이게 무슨 유전이라고? 대문자 수에 의해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이야. 그러니까 엄마의 염색체당 대문자 개수가 2개, 1개지. 잘 생각해봐. 표현형이 최대 2가지만 나와야 돼. 근데 엄마의 난자는 정상적으로 만들었을 때 생식세포에서 대문자 조합이 2가지가 나온 거야. 이미 난자가. 그러니까 아빠 정자가 2가지를 만들면 표현형이 3가지만 나오지는 2가지만 나오지는 않겠지. 그럼 무슨 소리야? 여기서 결정돼야 돼. 그러니까 아빠 쪽은 대문자 개수가 양쪽이 똑같아서 생식세포를 만들었을 적에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한 종류만 만들어야 돼. 이 상황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빵개, 한 개, 2개 중에 하나겠지. 그치? 그런데 동시에 유전자형이 아이가 4가지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빵개면 스몰 h, 스몰 h, 스몰 t, 스몰 t인데 그럼 유전자형도 2가지밖에 안 되지. 뭔 소리냐면 아빠가 동형이면 유전자형 4가지를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남은 건 뭐야? 한 개로 아빠가 이형접합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형접합이 되려면 한 개로 되려면 뭐 상반연관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라지 H, 스몰 h, 스몰 t, 라지 t. 좌우 바뀌는 건 의미 없어. 그지? 자, 그래서 이제 A한테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볼 거야. 이 상태가 된다면 이 표현형 2가지는 자손의 표현형은 대문자가 최대 3개거나 2개여야 되거든. 근데 얘 지금 어떻게 되니? 4개야. 그지? 근데 아빠는 1개밖에 못 줘. 뭔 소리니? 생식세포 N이 아빠가 준 거는 하나야. 근데 엄마가 준 게 3개가 돼야 돼.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인 거지. 그치? 엄마가 N 플러스 1로 대문자 3개를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통째로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감수 1분열 비분리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 아버지의 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는 몇 개야? 1 플러스 1, 2개죠? 니은
동그라미 기억 중에는 large h, small h, large t, small t가 있다. 아, 원래 저런 게 나올 수 있어야 large h, small h로 안 되겠구나. 요거 말고 small h, large t, large h, small t를 만나면 원래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의 이형 접합, 이형 접합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기억 중에는 large h, small h, large t, small t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난자는 어떻게 돼? 일분열의 비분리 세트로 다 줄 때 n은 대문자 4개를 갖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안 어려웠어. 진짜 많이 쉬웠어. 이 문제에서 하고 멈칫할 게 하나도 없어서 연습을 조금만 했던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쭉쭉쭉 풀었을 문제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보다도 밑에 18번에 군집의 조사가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18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짜증 좀 났을 것 같아. 그치? 숫자 대잔치야. 그치?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대. 그럼 당연히 우점종에 관한 보기가 있을 거야. 그런데, 아이고야. 그치? A부터 E에 개체수와 출현한 방향구수를 나타내서 개체수는 밀도, 출현한 방향구수는 빈도와 관련이 있겠죠. 근데 밑에 보니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순서 없이 나타내서 찾아야 돼. 그치?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총합을 구해야죠. 이게 제일 귀찮았을 거야. 자, 개체수를 다 더했어. 모든 종의 개체수 총합은 더하면 얼마가 나오니? 산수 버퍼링이 난리가 났어. 그치? 240개체 나오죠. 자, 다음. 출현한 방향구수도 다 더해봐야 돼. 총 방향구수 우리 알아야 돼. 다 더해. 다 더하면 얼마? 얼마. 그치, 80. 그지?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밑에를 볼 건데, 일단 눈을 쭉 훑어봐봐.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로 구분을 해야 돼. 그런데 수치가 다 나온 게 개체군 A와 개체군 E가 있어요. 근데 대충 봐도 숫자가 2가 좀 간편해 보이지 2를 가지고 털면 될 거 아니야. 자, 봐. 개체군 2는 개체수가 30개체, 총개체수 240개. 그럼 240분의 30을 하면 8분의 1, 12.5 나오지. 그래서 니은이 바로 상대 밀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구수 80개 중에서 12개의 출현을 했어요. 계산하면 얼마? 15%. 요거지? 그래서 요게 상대 빈도가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상대 피도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잘 보라고. 여기 동그라미 뽕 뚫어놨으니까 우리 C 따져보면 C. C에 이거 뭐야? 상대 빈도. 개체수 10개, 이제 방향구수 10개, 80개 중에 10개면 8분의 1. 12.5%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값은 찾던지 합을 100을 만들던지 해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A는 12.5. 바로 구했어. 니은 지표를 갖고 있는 면적이 가장 적은 종은. 면적은 뭐에 관한 거야? 피도에 관한 거지. 그럼 이제 쭉 봐봐. 모든 상대 피도의 합은 100이 나와야 돼. 그럼 D의 상대 피도 얼마 나오니? 24. 그럼 얘가 제일 작지, 그치? 그러니까 지표를 갖고 있는 면적이 가장 적은 종은 E다.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팁은 우점종은 A다. 이거를 막 계산하면 안 되고 잘 봐봐. 이미 눈으로 훑었을 때 모든 애들 중에서 개체수 제일 많은 놈 A야. 그치? 출현한 방향구수 제일 많은 A도 A야. 그렇다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A가 제일 짱이야. 그런데 상대 피도도 쭉 훑어봤더니 얘가 제일 짱이야. 우점종이지 뭐. 그치? 숫자 계산 안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위만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게는 해준 거야. 그래서 조금 심적 여유를 가지고 숫자를 본 사람들은 좀 쉽게 했을 것이고 이거 시간 쫓기면서 다 계산해야 되는 압박감 느끼는 사람들은 좀 쪼이는 문제였을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일단은 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가계도인데 최근래 들어서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쉬운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고2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쉬운 문제고요. 배점 2점짜리였는지는 알고 풀었나 모르겠네요. 4페이지만 넘어오면 다들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한번 봐봐. 진짜 쉬워.
자, 가는 A세트, 나는 B세트에 결정되고 라지 AB가 완전 우성, 우열관계 분명하다는 얘기고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원 1부터 7에 가나 발현 여부와 표에 구성원 1, 3, 6에 동그라미 기억과 라지 B DNA 합.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게 라지 A 또는 스몰 A니까 그 중에 하나 찾아. 그게 힌트가 되는 거라서 그래. 자, 볼게요. 자, 표현형들을 요약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쓰면서 벌써 혹! 하고 보였어야 돼. 부모와 다른 자손이 나왔잖아. 이 자손이 갖고 있는 게 열성이죠. 우리 나에 대한 우열관계를 찾은 거야. 뭔 소리니? 나가 우성이고요. 정상이 열성이에요. 라지 B는 나유전자예요. 이런 얘기야. 자, 일단 표시를 할게요.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 열성 1에. 근데 아직 이게 아들이다 보니까 상염색체 있는지 X염색체 있는지 그건 몰라. 다만 이때 엄마가 이형접합까지는 확실한 거야. 그치? 이것까지는 확실해. 이렇게 해놓고요. 구성원 136에서 동그라미 기억 플러스 비합을 이용할 겁니다. 자, 1번은 우리 아버지 정상 나 발현된 사람이고요. 3번 우리 아들 가나가 발현이 됐어요. 자, 6번 역시 가나가 발현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형접합 확실했죠?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6번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나왔잖아. 자, 봐봐. 나 하나 갖고 있어. 그럼 뭐야? 1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 사람 이형접합이네. 이형접합. 여자니까 바로 이형접합 가는 거야. 상에 있던 X에 있던. 이형접합일 때 발현되면 뭐? 우성. 가우성, 정상 열성. 가에 대해서도 정상이 열성이래. 열성이랴.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 더 나오는 게 없네? 여기 2번이 이형접합인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6번 이형접합은 여기서 나왔고요. 그렇죠? 이제 3번이 가나가 발현이 됐거든? 근데 이제 라즈비가 나였잖아. 그때 한 개야. 그럼 0 플러스 1이지. 그럼 이건 가유전자 아니네. 정상유전자야. 즉 스몰 A 열성이라고. 정상유전자가 빵개면 이 사람은 가만 가지고 있는 거야. 가만. 우성만 갖고 있는데 아빠가 열성이었어. 상염색체로 설명 안 되죠. 상염색체면 라지A인데 아빠가 스몰 A야. 말이 안 돼. 뭔 소리야? X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X, 그럼 나는 자동상 서로 다른 염색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가기도 정리하면 나는 상염색체니까 여기 이형접합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 X염색체라서 이 이상 설명 안 돼요. 끝. 자, 그러면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뭐라고? 스몰 A라고. 니은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지요. 디귿.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자, 여기서 애가 태어날 건데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근데 가도 우성, 나도 우성이야. 자, 가는 X에 있는 우성인데 우리 아빠는 어차피 상관없어. 그치? 엄마가 이형접합이니까 엄마가 주면 끝나네. 가발현 확률 2분의 1. 나는 상염색체 우성이야. 그런데 이형접합에서 우성 발현 확률이잖아. 그럼 얼마니? 4분의 3. 그래서 2분의 1 and 4분의 3 해서 이것은 8분의 3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니은 디귿 4번이고요. 쉽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생태계 구성 요소에 관한 자료와 상호관계를 이제 줬어. 그리고 옆에 있는 텍스트로 그 상황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그 왼쪽 그림에서 개체군 A와 B는 다른 종이지. 그럼 기본적으로 개체군의 정의 안에 들어가고요. 동그라미 기억은 비생물적 환경요인, 즉 비생물적 환경요인,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거 작용이지. 그럼 니은은 반대니까 반작용인 상태고요. 자, 옆에 상황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X가 누구였어? 서식하는 식물 종, X, 생물이라고 생물.
X는 이 생물은 근을 만들어서 수분 증발을 감소시켜 토양 속의 염분 농도를 낮춘다. 토양 속 염분 농도라는 환경에 생물이 영향을 줬으니 반작용 니은에 관한 설명이겠지. 자, 두 번째 X는 습지의 토양 성분을 변화시켜서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기 기억. X는 생물 군집에 속한다. 당연하다고, 생물이니까. 니은 동그라미 A는 기억 아니고 뭐라고? 니은의 예시라고. 디귿 B는 즉 종 다양성은 동일한 생물 종이라도 이미 틀렸어. 종이 다양해야 돼. 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한 종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죠? 이미 틀렸고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건 뭐야 그러면? 한 종 안에서 애들이 다르게 생겼어.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어서 좀 편안하긴 한데요. 요 문제도 한 문제 안에 생태계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관계, 그리고 다양성까지 한꺼번에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요거는 파상하는 보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때요? 쉽지? 쉬워요. 쉬운데 얼레벌레 풀면 안 되고 좀 찬찬히 읽으면서 풀면은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막 급하게 풀지만 않았으면 큰 실수 없이 무난히 풀었을 만한 시험지로 구성이 됐고요. 공부할 만한 여지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복습을 하면서 수능 전까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데 어떤 지표가 되거나 혹은 여기에서 빠진 부분들, 자기가 많이 틀렸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간 어떤 점검을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됐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